네, 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간호쌤입니다. 오늘도 금쪽이 인상읽기를 한 편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어머니부터 이렇게 금쪽이의 어머니인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단 제가 금쪽이들의 특징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쪽이들은 뭐 쌍꺼풀이 없더라.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눈이 가늘고 긴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속내를.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기다려주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아니면 이제 춥다, 덥다. 이런 말을 남을 생각해서 먼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큰 사람들이 자, 추우니까 에어컨 끄자. 더우니까 히터 끄자. 이런 말을 그냥 바로바로 뱉어버리죠. 눈이 크고 특히 눈이 출한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죠. 그 사랑한다, 싫다, 좋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또 그래서 눈물이 많다. 눈이 큰 사람들은 겁이 많고 눈물이 많고 그 감정적이라는 뜻이죠. 그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성적인 면을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좀 멘탈이 좀 센 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하는 게 인상학인데 인상학은 관상하고 뭐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관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죠. 하지만 관상은 3,0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조금 폐단이 있는 그런 의미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고 그리고 또 운명적인 것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파악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먼저 알아두면 인상학 공부하기가 쉽고요. 그냥 관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상학을 한다면 그냥 기질과 속성,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시려면 관상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관상이 어떤 얘기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느냐. 관상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것이고요. 인상은 그 얼굴을 그 근육을 얼굴의 근육을 어떻게 쓰고 살아왔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눈꼬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기가 죽으면 내려올 수도 있고 기고만장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눈썹이 올라가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눈썹이 내려오면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죠. 그리고 코가 크면 자존감이 높고 뭐 코가 작으면 자존감이 좀 낮다. 자기 위상이니까요. 코는. 그러니까 코가 크지만 광골이 볼록하게 좋은 사람들은 많이 웃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입이 작으면 소심하다. 입이 크면 통이 크고 성격이 화끈하다. 너무 크면 욕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학을 간단하게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은 이마가 좁다면 초년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갖고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마가 좁다면 인상학으로서는 뭘 보느냐? 이마 초년에 고생은 했지만 고생하고 살았지만 이 사람이 이 이마 좁은 사람의 성격은 좀 급한 편이다. 당장 자기가 시키는 일은 눈앞에서 해야 되죠. 마음먹은 일은 당장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급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엄마 앞편에서도 엄마가 이마가 좀 좁아서 금쪽이를 힘들게 한 경우고 지금 여기 있는 엄마도 이마가 좀 좁은 편이에요. 이마가 좀 좁다는 것은 초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경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마가 좁아집니다. 엄마가 아이를 만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 없이 아이를 도자기 빚듯이 빚는다면 이마가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빚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쁜 연예인 사진을 두고 자꾸 보면 애가 예뻐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마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예쁘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든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깽판을 친다든가 그리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든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구박을 받는다든가 또 아이가 너무 많아서 놓기 싫은데 또 놔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인들을 파헤치는 것이 우리 인상학입니다. 그래서 관상은 먼저 옛날에 지어놨기 때문에 통계죠. 통계학.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이런 성격을 가졌더라.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낸 거죠. 미신이 아닙니다. 관상학은 미신이 아니고 통계학입니다. 그걸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문입니다. 지금도 인상학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금쪽이 엄마가 눈꼬리가 올라갔는데 옛날 관상으로 얘기하면 눈꼬리가 올라간 눈을 갖다가 사안이라고 그래서 뱀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뱀눈이다, 사안이다, 눈꽃이 올라갔다 이런 눈은 승부욕이 대단하다.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이거는 이제 인상학에서 말을 하는 거고 관상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들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 외모로 봤을 때는 세련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존심과 승부욕의 소유자로 때론 남을 돕기도 하지만 남에게 절대로 굴복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원하기는 어렵다. 또한 머리도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어 좋은 점도 가지고 있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기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기 생각과 행동이 바로바로 뒷받침되어 주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한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들. 자기 의지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사회생활이 힘들다. 라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꼬리가 올라간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면 눈꼬리는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눈썹만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눈 하나만 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다 결정 내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뭘 잘할까요?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스포츠 운동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 중에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잘하는 거죠. 지고는 못 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질들이 다른 데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지고는 못 살고 이런 고집적인 있던 이런 성격이 나오면 좀 힘들다는 거죠. 운동하는 데는 아주 운동을 잘 하시겠죠. 그래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금쪽이 엄마가 눈꼬리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좀 해야 되는 사람이고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그 집안에서 대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집에는 금쪽이가 눈꼬리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가 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체력과 인내력, 지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세겠죠. 이 집에서는 엄마가 대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함 지르면 이혼하겠다고 이제 고함 지르면 좀 무섭습니다. 다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금쪽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장수 풍뎅이를 보고 변신 로봇이에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얘 되게 창의성 있겠다. 애들은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엄마 여기 개구리 있어.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개구리 있어. 대박이다. 그냥 여자들 그 대화하듯이 여자들끼리 대화하듯이잖아요. 그냥 그게 뭐 그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애들은 여자들 수다 떨는 여자들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얘기를 합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 엄마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냥 변신 로봇이에요. 그러면 그래 얘도 변신 로봇이야.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럼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애가 머리가 똑똑하고 창의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애가 쌍꺼풀이 없죠. 얘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엄마는 그 한마디 했다고 급정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보니까 갑자기 싸해지던데 다그치죠. 그게 어떻게 변신 로봇이냐. 그러니까 그걸 막 정신 붙잡고 살라 했어 안 했어 막 애한테 이렇게 뭐를 하면 됩니까? 얘 지금 3살 4살인가 그런 4살인데 얘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가 지금 응? 너무 강하죠. 아빠는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엄마가 저렇게 교육하는 게 정말 좀 못마땅하죠. 근데 아빠도 보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둘이는 그래서 부딪힐 수 있죠. 서로 앉으려고 부딪힐 수 있겠죠. 뭐 네가 대장이니 내가 대장이니 이게 없으니까 뭐 싸움 나겠죠. 불꽃만 튀면.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티격태격합니다. 시어머니하고. 아이는 엄마가 무섭고 싫어요. 할머니 집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영 박사가 보더니 보다 못해 이렇게 키울 것 같으면 아이 키우지 마세요 하고 완전 직설구를 날립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없죠. 이 엄마는 속쌍꺼풀은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이마가 좁아서 성격이 급하고 눈꼬리가 올라가서 승부가 강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야 되는, 그래 직성이 풀리는. 눈을 이렇게 보면은 눈동자가 되게 까매요. 감정에 출렁출렁 되는 사람보다는 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냉소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내내. 자, 결혼만 하면 웬만하면 충격 먹고 표정 변화가 있을 텐데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오은영 박사님이 가져 정서적인 학대다. 만약에 이 상황이 똑같다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때까지 안 한 말을 해요. 법적 조치할 거라고. 애한테 학대하는 거니까. 야, 역시 방송이니까 뭔가 볼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엄마는 여기까지 시험 공부를 하는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이고, 애가 엄마 옆에서 놀다가 그냥 강아지 사료를 쏟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얼음이 되죠. 또 짜증 실실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애가 또 긴장을 해요. 금쪽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귀엽죠. 기태도 똘망하게 잘생기고 만들어지긴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애가 참하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할머니 집에 오니까 완전 뭐 물 만났죠. 엄마를 피해서 할머니 집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왜 자기 뜻대로 다 해주니까. 뭡니까 저 TV 보죠. 소원성취. 애들 너무 웃겨. 할머니는 다 그래.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좋은 거야. 또 못마땅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얘기 잘 하다가 소매를 걷어요. 이렇게 팔을 걷죠. 이럴 어떨 때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죠.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럴 때 조금 약간 태세 전환을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아이가 난시가 있는데 안경 써도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TV를 할머니가 틀어준다고 하니까 애가 보고 싶다는데 어떡하냐. 할머니들은 다 해주지. 근데 난시 때문에 TV는 아예 안 된다.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입도 틀어지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위가 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내질 말았어야지 또 티격태격 하는 거야, 할머니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 금쪽이 어머니를 보면은 자기 엄마와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그 과거의 어떤 환경이 좋지.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상을 보다 기억하기로는 자기는 엄마를 되게 사랑하는데 아들만 좋아했던 걸로, 오빠인가, 아들만 엄마가 좀 편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좀 상처, 까르마 이런 게 있죠. 꼬박꼬박 따지기 시작해요, 어머니한테. 이혼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집 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누더기 같은 옷을 갖고 입어라 하면서, 아껴라 하면서 조금 많이 섭섭하게 했던 거. 그래서 어머니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내 역할을 할 것이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엄마를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오빠가 아니고 남동생에게 더 친절했다. 가족은 나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있죠. 그것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육아를 하거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잘 크고 인격 형성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고 다 빗나가고 다 잘못되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죠. 저는 이분 보고 뭘 읽었냐면은 턱을 보고, 저렇게 강해진 턱을 보고 살았겠다. 그렇게 뭔가 참고 인내하고 그럴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겠구나. 근데 성격은 어때요?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아이한테 딱딱하고 냉소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죠. 성인이 된 후에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발생이 하죠. 아까 전에 거기 사안인 어때요?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도 힘들어진다 그러죠. 자기 성격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융화가 되려면 받아주고 져주고, 남한테 뭐 욕을 좀 얻어먹어도 그걸 자기의 하나의 배움으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충분히 자기 성장을 위한 미끄럼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성격이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와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좀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서 나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남편하고 대화인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자기 말만 해요. 들어봐,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대화는 안 되죠. 부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된다. 왜? 지금 관점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위할 마음은 없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 자기 불평만 늘어놓게 되면 부부 싸움은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탓하는 부부의 대화 방식,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된 문제점이죠. 지금 해결해야 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그런 거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해결을 위한 대화는 부재. 제가 늘 하던 말이죠. 해결을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부부가 둘이 상의를 하면. 근데 해결을 위한 대화는 부재라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해결을 위한 대화는 부재라는 거죠. 자, 금쪽이 보고 누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그러면서 야, 얘 너무 웃기더라. 안경 할머니들이 나한테 마음을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지.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 얘 진짜 귀엽더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들이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요 나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애도 있어요. 요 나이 때는 점점 크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점점 크면서 엄마가 너무 미워. 자꾸 나한테 화만 내니까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지금 엄마의 잘못된 방식으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엄마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보통 쌍꺼풀이 있고 눈이 크신 분들은 다 울죠.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막 콧물까지 흘리면서 울죠. 근데 이 엄마는 보면은 냉랭해요. 그냥 속마음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엄마가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반성했다. 근데 애 마음은 닫혀 있어요. 열리지 않아요. 금쪽이 이렇게 보면 눈썹이 이렇게 처졌고 눈은 많이 처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얘가 눈이 꼬리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귀태가 이렇게 예쁘게 똘망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마도 잘 생겼을 것이다. 이마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마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애가 어떻게 이런 말 하노?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은 마음의 문을 닫아서 엄마하고는 얘기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많이 참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는 거는 애 때문에 너무 속상하죠. 애 진심을 알았으니까. 그 엄마가 뭘 잘못했냐면 저 아이가 4살이라는 걸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같이 놀아줍니다. 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도 풀려고 하거든요. 시어머니로도 풀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냉랭해요. 화났냐고 얘기하니까 그것마저도 껄끄러워서 어떻게 잘 노력하려고 하는데 참 썰렁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놀라운 게 이 금쪽이가 중간에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하고 할머니 사이에서 얘가 심판을 내려요. 이게 중개를 써요. 내 마음속 감정도 정리하고 서로의 마음을 감정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얘 너무 웃겨. 너무 웃기는 거 얘가. 그래서 꼬마 오박사라는 오박사라는 별명이 금방 붙었습니다. 꼬마 오박사의 말에 숙연해진 어른들. 이 4살짜리한테 한 방 먹은 게 전부 어른들이. 방송 너무 웃기고 지금 중간 역할을 제기를 하겠다는 아빠의 다짐. 아빠는 이제 중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어머니가 또 이제 화해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금쪽이가 고부 갈등을 해결했어요. 진짜 영상 보면 진짜 놀라워요. 얘가 어떻게 이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하지? 속이 엄청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포옹하면서 좋은 관계로 다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 몰라 이렇게 영상 초반에 보면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표정을 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도 방송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찍는지 아니면 더 오버해서 그렇게 냉랭하게 찍었는지 몰라도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애한테 대하는 게. 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애한테 큰 상처가 되기 전에 너무 잘 생각하셨고 금쪽이가 눈썹이 조금 약해요. 눈썹이 잘생긴 애들은 지금 얘가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썹이 좀 약하다는 것은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눈썹이 잘생긴 애, 그 전편에 그 중학생 1학년짜리 걔는 눈썹이 잘생겼는데 친구들 전학 가면서 친구들 한꺼번에 잃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얘는 눈썹이 좀 약하니까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이렇게 뭐 만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요. 친구를 막 다양하게 다량으로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기보다 한두 명씩 선정해서 만나는 스타일들 그걸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상당히 예쁘게 잘생겨서 머리도 좋고 얘가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는 애예요. 자기가 엄마의 마음을 문을 열었습니다. 말하는 거 보실래요? 금쪽이가 가까이 찾아오는 꿈을 꿔봐. 엄마 앞으로 노력 좀 해봐. 금쪽이가 가까이 찾아오는 꿈을 꿔봐. 나랑 친해지는 꿈을 한번 꿔봐. 엄마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나 진짜 얘한테 애 늙은이 그러니까 어른이 막 늙은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 엄마한테 자기도 하트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쪽이는 그러니까 금쪽이는 잘못된 게 없죠. 여러 편을 이렇게 보셔도 금쪽이가 뭐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뭐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거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애 때처럼 생각해서 교육을 하니 아이들이 불만이 생기더라. 왜 잘해줘 놓고 지금부터 통제를 하느냐. 애들 그렇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까지 가르치던 교육이나 초등학교 들어가서까지 중학교 갈 때까지 엄마들이 똑같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다가 갑자기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애들은 머리가 굵어요. 애들은 잘 알아요. 굵어져요. 그러니까 만성이 면역이 생기고 만성이 되고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꾸 이제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구속받는 게 싫어지는 수도 있죠. 거기에서 반항하는 그런 기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 너무 잘해준 너무 어린애 취급해서 다 해준 그런 아이들한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좀 잘하면 이제 너 혼자 씻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혼자 해라고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아요. 잘 가르치면 거기 애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애가 울면은 놀아주고 울면은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니까 울면은 다 해결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컸는데 그러면 문제의 금쪽이가 되더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학적으로 봤을 때 금쪽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기질과 속성은 속마음이 깊다. 얘가 간간히 보니까 팔자주름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흐릿하지만 얘가 조금 더 크면은 여기 팔자주름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아이가 팔자주름이 있으면 애늙은이 같다. 속이 깊고 생각이 깊고 속이 넓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쪽이 인상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좀 길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과르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